자, 그럼 오늘은 미니 화분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용도 그대로 미니 화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우 전통적인 느낌의 토분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주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다양한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콩지가 가지고 있는 미니 사이즈 토분을 몇 가지 보여드려 보자면, 먼저 이 아이보다 작은, 그리고 더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니 화분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이 아이들은 인터넷에 미니 화분 또는 토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아이이고요. 이렇게 보관하기도 아주 편리한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화분이 없을 때는 또 어떤 아이들을 활용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에스프레소 잔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용도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미니 화분으로 아주 딱이죠. 자, 뭐 다양한 디자인과 사이즈가 있는데, 콩지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에스프레소 잔이라기보다는 그냥 미니 커피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달린 작은 커피잔을 활용해 주셔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짜잔! 이런 식으로 소주잔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요즘에는 소주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디자인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스마일이나 여러가지 예쁜 무늬의 소주잔들이 마트에 가시면 얼마든지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콩지는 아주 예전에 사뒀던 아이들이 있어서 특히 콩지가 좋아하는 이 아이인데요. 이 하늘색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를 안만 찾아도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바로 엊그제 또 뭔가 예쁜 디자인의 소주잔이 없나 싶어서 오랜만에 마트를 갔다가 정말이지 대박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바로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뒤도 안 돌아보고 구입한 아이인데, 근데 이름이 과일 미니컵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은 소주잔인데 이렇게 옆을 봤더니 맞네, 과일 소주잔 선물 세트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네요. 개당 2,000원 정도? 그런데 이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무려 20% 세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나 웬일이야, 완전 득템. 그래서 이 아이는 도저히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해서 바로 산 아이이고, 지금부터 이 신상 소주잔 언박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너무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소주잔이라는 게 말이 돼? 사실 이렇게 여러만 보고 꺼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구입하고 최초로 꺼내보이는데요. 자, 먼저 이 아이는 언뜻 봤을 때는 딸기인가 싶었더니 자세히 보니 수박인가 보네요. 그래서 수박 소주잔. 그리고 이 아이는 오렌지. 너무너무 산뜻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색상을 보아하니 라임이네요. 성은 개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누가 봐도 파인애플. 파인애플도 너무 귀엽네요. 자, 그리고 별도 상품으로 또 하나의 귀여운 아이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짜잔! 어머나 딸기입니다. 어쩐지 과일의 왕 딸기가 빠졌더라니.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또 두 개들이 세트로 팔고 있길래 이 아이 역시 20% DC 중이어서 링크 샀고요. 이 아이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들이 되었는데요. 정말, 아니, 소주잔이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건가요? 여기에 이슬을 쪼르르 담아서 한 장. 그리고 이 아이들도 물론 대박이지만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짜잔!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떠먹는 요구르트입니다. 어머나 대박. 아니, 요구르트통 디자인이 땡땡이라니. 이런 디자인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나온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콩지는 사실 엊그제 마트에 갔다가 처음 봤는데요. 어머나 너무너무 귀엽다는 거. 사실은 콩지가 이날 이렇게 미니 화분으로 쓸 소주잔을 보러 갔다가 혹시 요구르트 통 중에서도 예쁜 디자인의 제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이 유제품 코너를 둘러봤는데요. 이 아이를 보자마자 바로 이거야! 일단 이 통의 모양도 화분으로 쓰기에 콩지가 찾던 완전 딱 그 제품, 그런 형태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디자인이
막 요구르트나 회사 상표 이런 아이들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 이 회사 제정신이야? 물론 여기 뒤에 자세히 보시면 뭐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최대한 눈에 안 띄게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래서 이 아이를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너무너무 적격인 아이라는 거. 심지어는 이렇게 위에 뚜껑에도 제품 이름이 없다는 거. 아니 도대체 이 아이 정체가 뭐야? 볼수록 너무너무 재미있는 제품인데요. 지금 보니 뚜껑도 땡땡이네. 완전 귀여워. 아무튼 그래서 이 아이를 보자마자 혼자서 우왕 소리를 지르면서 바구니에 담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왠지 또 핑크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갔던 매장에는 이 아이 하나만 있어서 이것만 사왔는데요. 뭔가 색상별로 있으면 다음에 가서 죄다 사올 작정. 아무튼 내일 다시 가서 핑크가 있다면 반드시 사겠다, 그렇게 벼르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렇다면 내친 김에 이 아이도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요구르트인지 봤더니 당연하게 요구르트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상큼해. 한 입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들어가네. 일단 맛을 봤더니 독특한 향이 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의 특징이 내용물이 흐르지가 않는다는 거. 사실 오다가 한번 바닥에 굴렸는데 뚜껑에 묻지도 않고 바닥에 그대로 붙어 있어. 그래서 덕분에 이 아이는 요구르트가 뚜껑에 묻지 않는 장점이 있다는 거. 동시에 뚜껑을 핥아먹는 재미도 사라졌다는 거. 역시 세상만사 일장일단이네요. 이 아이를 화분으로 쓰기 위해서는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콩지가 다 먹어주겠습니다. 뭔가 중독되는 맛이야. 사실은 콩지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제품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짜잔! 이 아이 소화나무 생크림 요구르트인데요. 콩지가 거의 유일하게 좋아하는 요구르트인데, 이 아이도 역시 케이스 모양은 예쁜데 상표가 너무너무 덕지덕지 쓰여있는 관계로 미니 화분으로 쓰기에는 불합격. 그래서 이 아이는 맛은 있지만 케이스는 귀엽고 깜찍한 이 아이로 대체하겠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은 사서 먹어줘야 돼. 이 흐르지가 않으니까 뭔가 통을 뿍뿍 긁을 필요가 없네요. 마지막 한 2번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졸지에 요구르트 먹방이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은 촬영 다시 하느라고 2개나 먹어치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니 화분으로 쓸 수 있는 아이들을 몇 가지 소개해 봤는데요. 이제 여기에 꽃을 꽂을 수 있도록 오아시스라는 스펀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꽃송이들을 꽂을 수 있는 플로랄 폼, 일명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꽃꽂이용 스펀지를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화분의 크기에 맞게 잘라서 사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화분이 사각형 형태를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그냥 사각형 그대로 싹둑싹둑 크기에 맞게 잘라서 안쪽에 집어넣어 주시면 쉽게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형인 경우에는 사각보다는 살짝 모양을 다듬어줘야 되겠죠? 그래도 이 아이는 그나마 위아래 두께가 균일한 원통형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살짝 경사가 지면서 굵기가 다른 경우, 이런 아이들은 이 스펀지가 꽉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퐁 하고 빠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형태를 하고 있는 화분에는 어떤 식으로 채워질 것인가? 그런데 이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처럼 입구가 이 몸통보다
좁은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가장 까다로운 형태인데요. 왜냐하면 이 몸통에 맞추게 되면 입구는 좁기 때문에 스펀지가 들어가지가 않겠죠. 또 입구에 맞추다 보면 안에 들어가서는 벌컥벌컥 흔들흔들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채워야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직접 채워보면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쉬운 이 두께가 균일한 원통형 이 아이부터 직접 채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이는 이렇게 살짝 안쪽까지 채워지도록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잘라주신 다음, 자,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라주신 다음, 자, 이 아이를 입구에 이렇게 대봤을 때 이 네 면이 이 동그란 컵 안쪽에 오도록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잘라줬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살짝살짝 남도록 딱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 이제 네 귀퉁이만 쳐서 안으로 쏙 들어가게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 아이가 원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형으로 잘라서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어차피 화초들은 이 가운데만 꽂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사각형으로 자르신 다음에, 자, 여기 귀퉁이를 쳐내는데 처음부터 너무 과감하게 잘라내면 이 아이가 퐁당퐁당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귀퉁이를 일단 이렇게 살짝 잘라준 다음에 일단 이렇게 맞춰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잘라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껴봤더니 이 아이가 살짝 낑기는 느낌으로 안쪽으로 쏙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정도로 됐을 때가 딱 좋은 상태인데요. 약간 뻑뻑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봤을 때 살짝 뻑뻑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되는 크기로 잘라주신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잘 들어간다. 자, 손바닥 엉덩이로 이런 식으로 눌러서 채워주시면 짜잔! 예쁘고 깔끔하게 스펀지가 채워졌습니다. 처음에 잘랐을 때는 뭔가 다각형 모양이더니 이 동그라미 안에 강제로 밀어 넣었더니 거의 원형에 가깝게 잘 채워졌죠? 이 들어가면서 이 귀퉁이들이 살짝 뭉개지면서 이런 식으로 틀 모양에 맞게 예쁘게 채워졌는데요. 사방이 공간이 조금씩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가 빠지지 않게 뻑뻑하게만 채워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균일한 원통형은 이런 식으로 쉽게 채워주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은 이렇게 경사진 형태의 화분인데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가루들이 떨어지거나 이 꽃대가 뚫고 나오지 않도록 살짝 막아주는 게 좋은데요. 뭐 종이를 깔아주셔도 되고, 자, 봉지는 마침 화장솜이 있길래 이 아이를 이렇게 간단하게 막아줘 볼까 합니다. 마스크처럼 생겼네요. 귀여워. 그런데 좀 크네요. 자, 이렇게 대충 막아주신 다음, 자, 이제 이 아이도 이렇게 대충 높이는 살짝만 잘라주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입구 부분을 살짝 표시를 해준 다음, 이 입구보다는 작게 잘라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어차피 이 정도까지 채워질 것이고, 이 부분은 입구보다 더 좁아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살짝 작은 느낌으로 짧네요. 높이도 일단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경사지로
정도면 뻑뻑하게 채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눌러주겠습니다. 으쌰. 그러나 아래쪽을 더 깎았어야 했습니다. 좀 높아서 좀 깎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깎아주면 되죠. 이렇게. 짜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이 살짝 볼록하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화초를 꽂고 여기 테두리는 살짝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경사진 화분에 오아시스를 채워봤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소주잔도 예쁘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입구가 몸통보다 좁은 경우, 이 경우를 채워보겠는데요.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렇게 높이에 맞게 오아시스를 잘라주신 다음에 자, 이제 이 아이를 자, 일단 이렇게 사각형으로 오려주시는데 자, 이 아이 역시 이렇게 입구에 대봤을 때 이 동그라미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각형으로 잘라주신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입구를 통해서 퐁당 들어갈 수 있게 역시 내 귀퉁이를 잘라줍니다. 대신 이 아이는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는데요. 이렇게 넣어봤을 때 어머나 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퐁당퐁당 좀 작은 사이즈로 잘라졌죠? 이 아이는 이렇게 자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한 덩어리로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채워주시느냐 하면 자, 일단 이 아이를 반토막을 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안쪽에 퐁당 빠뜨려 주신 다음에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아이들 사이에 간격이 텅 비어 있죠? 왜냐하면 이 입구보다 몸통이 넓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총 3조각으로 채워주시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입구에 펑 들어가게 잘라주신 다음 양쪽으로 2조각을 배치를 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조각을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물론 이 아이의 폭에 맞춰서 잘라주시는데 자, 이 아이를 이 틈바구니에 꽉 끼워주시는데요. 이때 이 모양이 살짝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느낌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마치 쐐기처럼. 그래서 말 그대로 쐐기 박듯이 이 아이를 꾹 눌러서 끼워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살짝 뻑뻑한 느낌으로 잘 잘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아이를 으쌰쌰쌰 힘껏 눌러주시면 짜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빽빽하게 잘 채워준 모습입니다. 물론 이 아이 역시 위아래가 이런 식으로 살짝 비어있지만 어차피 화초들은 이 중앙에만 꽂힐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빈틈 따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어차피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구가 좁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3조각으로 나눠서 채워주신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단계인 입구가 좁은 아이도 무사히 잘 채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경우에 오아시스 채우는 방법 배워봤는데요. 대부분 화분의 모양이 이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참고하셔서 다양한 모양의 케이스에 응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